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증시콜라텍 진행의 김소정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새벽 FOMC 회의 발표가 있었죠. 0.75% 금리를 또 인상한다는 소식에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정말 시장이 힘들다 못해 계속해서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QR코드 가지고 계신 휴대폰 꺼내시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화면에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저희 노란톡에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낮에는 주식으로 밤에는 해외 선물로 여러분들께 정말 수익 두둑하게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활용하셔서 저희 증시콜라텍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증시콜라텍 오늘의 특징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일사료 상한가 기록하면서 이 사료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일사료부터 대주산업, 고려산업까지 정말 이렇게 업종별 등락률을 보셔도 사료주들, 곡물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료주들이 강세를 보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러시아가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사료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사료주들은 사실 전쟁이 시작되면서 올 초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다시금 강세를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뭄으로 곡물 공급 부족까지 나타나면서 지금 사료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 상승 나오는 종목들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공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종목들 받아가셔서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증시콜라텍 최근 수익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시장이 이렇게 힘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저희 증시콜라텍 정말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살펴보시면 대한과학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으로 64% 가까운 수익률 안겨드릴 수가 있었고요. 또 위메이드 맥스로 34%, 이 위메이드 맥스는 저희가 두 번 공략을 들어가면서 34%대 또 10%대 추가 수익 안겨드릴 수가 있었고요. 자, 나이스 정보통신 최근 방송 공략주입니다. 저희 지난주 방송 보신 분들은 이렇게 또 9%라는 수익률, 이런 힘든 시장에서도 9%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남광토건으로 또 11%대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요. 저희 누적 수익률이 지금 170%대를 훌쩍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시콜라텍에서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 저희 방송 공략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다, 나는 계속해서 파란불만 보고 있다, 너무 답답해요 하시는 분들 저희 증시콜라텍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수익 가득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 여기 하단에 QR코드 지금 커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여기에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화면에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저희 노란톡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입장을 하셔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수익률의 종목들 챙겨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번 주 수익 종목 당당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하락하는 종목이 많았고 내 계좌는 파란불만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 이번 주에도 수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정확하게 종목 공개해드린 나이스 정보통신으로 9.1%라는 수익률을 저희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안겨드릴 수가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지난 방송 공략주였다 믿지 못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난 방송 노란톡에 공략 드린 거 정확하게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 노란톡에서 정확하게 이윤호 전문가님의 종목이 나이스 정보통신이다 이렇게 공개를 해주셨죠. 지난주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이 종목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이스 정보통신 이렇게 살펴보시면 저희 방송 시점이 정말 눌렸을 때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확하게 차트로 보여드리는 이유가요. 이렇게 눌린 다음에 저희 방송 이후에 상승 흐름 보여주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애플페이 관련주로 함께 주목을 해보자라고 지난주 공략을 주셨는데 정말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9%라는 수익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방송 시점이고 수익 청산 이렇게 나갔다는 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증시콜라텍 레전드 수익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사료 오늘 장에서 상한가 기록했죠. 저희 또 1분기에 우리 영웅전찬환 전문가님께서 공략을 주셨던 레전드 종목입니다. 400%라는 수익률을 안겨준 그런 종목인데요. 한일사료 또 휴마시스, 한전산업같이 이 시장에서 정말 빛을 봤던 종목들, 크게 올라갔던 종목들을 저희 증시콜라텍에서 공략을 드리면서 이렇게 수익 가득 챙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반기 증시콜라텍을 종목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하단에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화면에 가깝게 비추시기만 하셔도 저희 노란톡에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시장이지만 여러분들 하반기에는 이런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기회 가져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거기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전찬함 전문가님께서 지금 해주야 프로젝트를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전찬함 전문가님께서 정말 해외 선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낮에는 주식으로, 밤에는 또 해외 선물로 더블 수익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주식은 조금 질렸다, 나는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해외 선물, 나도 한번 이런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 취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 수익 인증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 노란톡방에서 실제로 이렇게 수익 인증 남겨주신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실현 손익이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100만 원부터 적게는 50만 원대까지 정말 꾸준하게 저희 노란톡 안에서 이렇게 해외 선물로 수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이 어렵다, 나는 해외 선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렇게 해외 선물로 수익도 꾸준하게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수익 인증 정말 실제로 노란톡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찐 수익입니다, 여러분. 이 찐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QR코드 타고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증시콜라텍 최근 수익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공략주들이 정말 흐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공략주 꼭 받아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이렇게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테마들, 종목들을 저희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선정을 해서 가지고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 이렇게 상승 크게 나오는 종목들을 준비해 오신 거고요. 저희 누적 수익률 지금 176% 돌파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나는 이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계좌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 계좌 복구하는 기회에 저희 지금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계좌, 이렇게 조금 앞이 안 보이는 이런 계좌들 회복하실 수가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QR코드 타고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미션 완료 시에 우리 전문가님 두 분이 두 가지 종목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노란톡에서 종목명을 공개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란톡 안에 계셔야 이 종목명, 정확한 종목명을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오늘의 종목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님께서 저희에게 더 큰 수익 안겨다 주실지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부 수익률 브리핑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2부에서 인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시장 너무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 실력 있는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셔야 수익 가득 챙겨 가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우리 실력 있는 전문가님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두 분이 나와주셨어요. 사실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 보여주실 만도 한 게요. 저희가 주식으로 수익을 드렸고 또 이렇게 해외 선물로까지 더블 수익 챙겨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 너무 어렵다 하지 마시고 여기 QR코드 타고 빠르게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우리 수익 도깨비 이윤호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정신없는 위아래 장세에서도 수익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 수익 도깨비 이윤호입니다. 최근에 환율 1,410원을 돌파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많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봐요.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약간 좀 손절로 약간 눈물을 머금고 이탈을 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장세 자체에서 너무 이탈만 고집하지 마시고 혹은 패닉에 몰려다니지 마시고 그냥 조금만 차분하게 시장 바라보면서 기회를 엿보시는 그런 투자자가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시장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말 손절로 마무리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 증시콜라텍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신다면 이 시장에서도 손절보다는 수익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제가 또 최근에 이 시장에서 FOMC 회의를 직접 지켜봤단 말이에요. 네네. 저는 75bp 인상을 예상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75bp 인상이 됐구나 했는데 시장이 굉장히 하락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악재 해소가 된 게 아닌가요? 사실 이 0.75%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죠. 네. 근데 울트라 스텝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는데도 자이언트 스텝에서 살짝 멈췄단 말이죠. 이거 자체는 사실 약간 오히려 불확실성, 이 금리 인상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약간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파월의 발언이었습니다. 파월의 발언, 그냥 핵심만 추리자면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강도 긴축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다시금 시장에 각인을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시장에서 다시 다음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긴축 정책의 우려감이나 경계감을 표하면서 지금 이렇게 좀 악재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새벽이었죠. 이 FOMC 회의에서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의 악재가 해소되는가 했지만 조금 이렇게 고강도 긴축이 이어진다라는 소식에 이런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하지만 저희는 또 이렇게 수익이 났죠. 사실 너무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울 정도인데 저희 지난주에 공략드렸던 이 나이스 정보통신이었죠. 나이스 정보통신이 거의 9%대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네. 자랑 한번 해주시죠. 자랑이요. 네. 사실 시장이 가라앉든 가라앉지 않았든 네. 약간 한 자릿수로 이렇게 올릴까 말까도 좀 걱정이 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네. 일단은 오른 거니까 시장 그럼요. 꺼질 때 오른 거니까요. 그렇죠. 사실 사람들이 이 애플 하면 제가 애플 관련 주로 이제 이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는데 이 애플 하면 사실 그냥 휴대폰만 파는 데 아니야? 에이, 그게 시장을 움직이겠어. 지수가 아니라 약간 이 회사의 주가를 움직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점은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큰 시총 그리고 이 판매 약간 어떻게 보면 휴대폰에 대한 점유율이라고 하죠. 그런 점유율 또한 갖추고 있고 앞으로 신사업도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애플 관련된 종목들은 이 애플의 일정이라든지 신제품 일정 등등에 어느 정도 맞춰서 협력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이지만
지금 뭐 사실 FOMC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뭐 환율이 지금 뭐 역대급이다 뭐 그쵸. 이러면서 이거에 계속해서 좀 정신 없을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그런 거는 다 신경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좀 하나하나 세세한 약간 어떻게 보면 디테일 같은 부분은 저 같은 전업 투자자가 이제 좀 이렇게 다 보니까 그냥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또 지난주 생방송 중에 공략 주신 나이스 정보통신이 9.1%대 상승이 나오면서 정말 저희 지난주 방송 함께 하신 분들은 9%대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저희 증시 콜라텍에서는 수익 챙겨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증시 콜라텍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데 이런 수익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 여기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화면에 가깝게 비추시기만 하셔도 저희 노란톡에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을 정확한 종목명 거기다가 이 시장 대응 전략들까지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저희가 최근에 미션을 조금 안 받았잖아요. 저는 네. 사실 시장이 너무 빠지니까 미션을 받지 말자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긴 그쵸. 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오늘은 네. 살짝 받아볼까요? 살짝이요? 네, 살짝. 살짝 약간 그 감자튀김에 찍어 먹는 케찹처럼? 네, 살짝 받아볼까요? 살짝. 약간 그런 식으로 한번 받아볼까요? 지금 몇 명이죠? 지금 지금 649명? 증시콜라텍 맞죠? 650분이 들어오셨네요. 자, 네. 그러면 여기서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20명만 더 한번 미션 걸어볼까요? 굉장히 후하세요, 정말. 더 올려버릴까 그냥? 그냥 네, 680명 하겠습니다. 680분이요? 680명까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이 노란 톡방의 인원이 680분이 가득 찼을 시에 정확한 종목명 미션으로 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희 미션 완료 시에 정확한 종목명, 매수가와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미션 완료하시고 이런 종목들 챙겨가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지난주에 수익을 챙겨주셔서 오늘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인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어떤 섹터인지 먼저 살짝 들어볼까요? 섹터를 듣기 전에 네. 그냥 일단은 제가 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네, 좋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뭐 아까 처음에 제가 제 소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시장에서 지금 이탈하는 분들, 특히 손절하면서 이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예전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 딱 터졌을 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뭐 코스피가 1,500선까지 떨어진다. 그리고 뭐 거기서 지하 몇 층까지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좀 데미지를 입고 이렇게 주식시장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뭐 양적 완화라는 그런 정책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 다시 급등하면서 그때 이탈했던 사람들 다시금 주식시장 돌아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 지금 또 물렸을걸요. 그때 막 상승할 때 들어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예전에 코로나 때 이제 그때 잡지 못했던 기회 다시 오면 좋겠다던 그 기회 상승기 주식 상승기 때 다시 오면 좋겠다는 그 기회 지금 왔으니까 일단 지금 이게 조금씩 저희와 함께 공부를 하셔서 앞으로 수익을 많이 보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지금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 친구들은 주식이 전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원들이고 막 그런데 네.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주식 하락하기 시작할 때 이제 막 어떡하냐 물렸다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런 친구들도 제가 최대한 좀 이렇게 좀 버텨라. 좀 이렇게 너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좀 신중하게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자리 보면서 하고 좀 장기적으로 버텨라라고 항상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지금 손절하고 나간 사람들이요. 나중에 뉴스에서 뭐 증시 다시금 올라온다. 뭐 다시 뭐 코스피 몇 찍는다. 뭐 천스다 간다. 뭐 이런 거 나올 때 분명히 또 주식시장 다시 들어와요. 네.
매급 100%입니다. 아, 맞습니다. 주식을 한 번 한 사람,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요. 한 네. 번 하고 끝낸 사람은 없어요. 아, 예, 그쵸. 저같이요. 뭐 아무튼 그러니까 뭐 나중에 또 올라갔을 때 또 거기서 고점에서 물렸다가 또 손절하고 나가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증시가 좀 서서히 침체되면서 그러고 있을 때 약간 이렇게 싼 값에 회사들을 좀 이렇게 사고 싶은 회사가 있었다면 좀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증시가 막 코스피가 뭐 2,000, 2,300 이렇게 갔을 때도 제 친구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애가 있었어요. 이거 증시 그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뭐 전쟁이라도 한번 터지면 안 되나? 증시 한번 폭락이 왔을 때 내가 다 죽어가게. 근데 그 친구 지금 주식 안 합니다. 아, 정말요? 예, 지금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주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럴 때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나중에 상승기 때 팔고 상승기 때 사람들 물릴 때 서서히 물릴 때 우린 다시 들어가자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주식을 해야지 지금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전문가님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하락했지만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시장 너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이겨내라는 긍정적인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증시가 하락할 때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시고 조금 눈여겨봤던 종목들, 내가 좀 이 종목 담고 싶은데 했던 종목들을 저가 매수 기회로 접근하셔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오늘 종목은 이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네. 제가 이 종목을 좀 이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니켈 오. 선물 가격부터 일단 보자면요. 네. 니켈 선물 가격이 다시금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배경에는요. 일단 니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수요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니켈 관련주 좀 봐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 니켈 자체가 사실 어디에 많이 좀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나운서님? 니켈이면 2차 전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차 전지 필수죠. 그쵸. 자,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2차 전지 성능하면 이 2차 전지를 이 배터리를 한번 충전했을 때 얼마나 오래 가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지속성이 중요하죠. 이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배터리에서 니켈 함유량을 조금씩 늘리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니켈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최근은 아니죠. 한 달쯤 됐죠. 그 한 달, 두 달 전쯤에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게 또 통과가 됐었어요. 계속해서.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니켈 공급망 자체가 약간 좀 제한이 되면서 이 니켈의 가격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진 거 볼 수 있는데 이런 니켈 선물, 그 니켈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나운서님?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살짝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살짝 망설여져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오르잖아요. 그때 왜 안 샀지 이런다니까요. 땅 치고 후회하겠죠? 네, 그렇죠. 땅 치고 후회해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 좀 보시면 좋겠고, 지금 무엇보다 약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이 건설. 그 뭐 도로 건설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도 약간 매출 비중이 한 25%, 한 20% 그 사이 정도 가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로 건설이라든지 뭔가 이 건설 관련된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그런 이슈에도 부각을 받아서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니켈 관련주를 또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지금 니켈 관련주가 2차 전지, 니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필수 소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의 수요가 계속 증대하면서 이 니켈 가격 역시도 상승할 전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지금 니켈 선물 가격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니켈 관련주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이렇게 조금 힌트를 주셨는데 조금 또 다른 매수 포인트라던가 조금 혹하는 그런 거 없을까요? 매수 포인트 있지요. 매수 포인트 뭐가 있는데 있을까요? 자, 일단 이 경기가 침체된다고 했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서 아닐까요? 뭐 일단 이렇게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그 정도도 떨어지는 게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사실 경기 침체가 되면 이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주가가 이게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같이 떨어지면 그건 약간 매수를 고려를 해봐야 된다. 약간 주의를 해서 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네. 그런데 지금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둔화 우려와는 다르게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이 생각보다 이 반기까지의 실적이요. 굉장히 좀 잘 수비를 하고 잘 방어를 하고 있다.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나 주가가 오히려 빠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 회사들, 어떻게 보면 이 실적 성장세와 이 주가가 반비례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좀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인리스 강을 이제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인데 바로 원자재 관련주죠. 이 원자재 자체가 굉장히 좀 움직임이 좀 빠르고 가파르기 때문에 급등을 좀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나운서님, 네.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최근에요? 네. 정말 최근? 네네. 그러면은 러시아가 동원령 발표한 건가요? 맞아요. 맞나요? 그 동원령을 갑자기 질문한 건데 잘 받으시네요. 네, 동원령을 발령을 했어요. 푸틴이. 그쵸. 자, 이 말은 뭘까요? 전쟁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죠. 그렇죠. 네. 자, 러시아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처음에 침공했을 때 어떤 섹터가 많이 움직였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원자재나 또 사료 같은 종목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 보여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쵸. 맞나요? 맞아요. 그 이후에는요. 네. 원자재 관련된 이런 종목들, 니켈이라든지 맞아요. 그렇죠. 네. 니켈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뭐 속사정까지 다 얘기하면 이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니켈 선물 가격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아주 쫙 하고 오르면서 이 회사의 주가도 12,000원 가까이까지 올랐다. 근데 지금 주가가 지금 8,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회사를 한 번도 다룬 적이 있어요. 제가 9,000원대일 때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11,000원까지 급등이 나온 적이 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다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한다는 약간 그런 신호를 주었는데 이 니켈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급등 여력,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니켈 관련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니켈 관련주 원자재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됐을 때 크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듣다 보니까 정말 저도 너무 궁금해지는데 오늘 종목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화면에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저희 노란톡에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 안에서만 정확한 종목명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미션 68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20분 가까이 더 들어오셔야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셔서 빠르게 들어오시고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 종목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전문가님께서 또 이렇게 원자재 관련주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제가 듣다 보니까 또 이렇게 차트적인 부분,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좋은지 조금 궁금해지는데 네. 차트상으로 자리도 괜찮을까요? 차트상 자리 좋죠. 지금 차트를 잠깐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네. 자, 예전에 제가 비춰드리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제 12,000원까지 상승을 했었던 부분과 11,000원까지 상승을 했었던 부분, 이 두 부분에서 이제 좀 러시아 전쟁에서 니켈 선물 가격이 좀 크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보시면 쭉 빠졌어요. 쭉 빠지고 지금 다시 상승 추세로 좀 이렇게 전환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금 10%가량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좀 빠진 상태예요. 자, 그런데 지금 니켈 선물 가격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시금 매수할 기회가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매물대 자체 얘가 이제 막 11,000원, 12,000원까지 급등할 때 물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네, 물린 사람 있을 저 거 같은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 네. 네, 그런 거 좀 피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다. 피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죠? 그 피해 가고 싶으시면 뭐다? 여기. 네, 맞습니다. 여기 있죠? 네. 여기 QR 카메라 켜시고 여기 QR에다가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떠요. 거기 이제 딱
그 링크 누르시면 이제 제가 있는 곳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이 차트라든지 이런 매물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는지도 다 알려드리 아주 이렇게 다 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말씀드려야 되나? 말씀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아나운서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해요? 궁금하시다 그러면 궁금하실 말씀드릴 것 텐데. 같아요. 뭔가요? 자, 아나운서님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자, 아나운서님, 주가에 네. 이렇게 주가의 흐름에 약간 이렇게 주가 움직임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네.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주로 테마랑 음, 이슈라고 보거든요. 거기다 실적까지.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하죠. 근데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앞서서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맞아요, 이건 맞아요. 말고 다른 네. 거. 또 자, 있나요? 예, 얼마나 주주에게 친화적으로 이런 정책을 내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최근에 에브리봇이라든지 뭐 과거에 뭐 한두 달 전쯤에 이 무상증자 테마라는 그런 테마가 따로 생길 정도로 이 어떻게 보면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얼마나 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죠, 아나운서님?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유보율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뭐 부채 비율 굉장히 낮아요. 자, 그런데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마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마진율은 높아지는데 주가는 좀 빠지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펼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무 상태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자, 아나운서님. 네. 자, 이게 돈이 없을 때도 효도를 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나중에 돈 벌었을 때도 효도를 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회사도 똑같아요. 애초에 돈 못 벌 때 주주 친화적으로 그렇게 굴지 않던 회사들은 돈을 벌어도 그래요. 네, 돈을 벌어도 그래요. 그런데 돈을 그렇게 크게 벌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주 친화 정책을 어떻게 하면 주주들이 좋아할까를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실현을 하는 그런 회사들은 돈 벌면 더 잘합니다. 효자랑 그럴 것 똑같아요. 같아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 해 2월쯤에 무상증자를 한번 시행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도 5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추후에 재무적으로 보나 이 주주 친화적인 이런 행실로 보나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되고 더 공시적으로 나오거나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 이슈 주주 친화적인가 그리고 재무적 실적 성장 뭐 하나 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PBR이라고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약간 얼마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이 시가총액보다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보다도 회사의 자산이 많아요. 네. 그럼 매수해야죠. 이런 거는 그쵸. 매수해서 존버를 하든 뭐 단기 상승을 노리든 해야죠. 대신 운전은 누가 한다? 제가 한다. 오케이.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종목을 정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오늘 종목이 너무 좋은 종목인가 봐요.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포인트 짚어주시는 거 보니까 매수 포인트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원자재 관련주 중에서도 니켈 관련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니켈 선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종목 함께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니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수요 확대와 맞춰서 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기업, 거기다가 실적 영업이익률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정말 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점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여기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저희 노란톡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운전해 주시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 전문가님 믿고 지금 빠르게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전문가님 그럼 이제 오늘 종목 매수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뭐 워낙에 많이 말씀드려가지고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에서 마저 해주실까요? 네, 그럼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아까 짚어드린 매수 포인트. 네.
뭐 니켈 선물 가격 상승, 앞으로 시황 뭐 다시 러시아가 전쟁을 함으로 이 원자재 가격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었다. 안 좋은 거긴 하지만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주가는 계속해서 꺾이고 지수도 꺾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실적은 영업 마진율 자체가 또 높아지고 있고 영업이익 그 매출액도 높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고 다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진 이 자본의 가치를 제대로 주가가 반영을 하지 못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꼭 보셔야 한다라고 이제 좀 정리해드리면서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평가된 가치주 함께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3부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3부에서는 우리 실력 있는 전문가님이죠. 전찬남 전문가님 만나고 또 오늘의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찬남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증시콜라텍의 히어로 영웅 전찬입니다.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로 오늘 새벽이었죠. 조금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 즉 한마디로 기준금리를 0.75% 또 추가로 인상을 했고요. 연말까지는 이게 최대 5%, 한 4.5에서 5%까지도 맞출 수 있다. 양적 기축을 더욱더 강하게 할 거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안정적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조금 매둘기라고 하는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조금 못을 박으면서 시장 자체가 푹 꺼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시장 가운데서 오늘 환율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408원까지, 1,409원 정도까지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다시 한번 푹 주저앉는 모습 보여주면서 우리 모두 깝깝하게 만들었던 그런 하루였었는데요.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좀 힘든 시장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서 또 힘내셔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또 하신 주식 투자로 또 수익도 끝까지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수익 끝까지 보시는 데 있어서 길잡이, 성공 투자의 길잡이 되드릴 거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우리 증시콜라텍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실제로 오늘 새벽 FOMC 회의에서 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우리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 전찬남 전문가님께서는 사실 하락장에서 더 빛을 보시는 전문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방송 공략주의 수익률을 살펴보시면 정말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위메이드 맥스로 34%, 또 최근 공략주였던 남광토건 11%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요. 지난주 방송 공략주였던 나이스 정보통신 또 9%대 상승이 나오면서 누적 수익률이 무려 176%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공략주를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전찬환 전문가님, 오늘도 이 지수와 상관없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목 준비를 해 오셨을까요? 일단은 지수와 상관없이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조금 지수, 조금 요즘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요, 제가 다른 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 시장의 흐름은 조금 전약 후약이라고 해가지고요, 오전장에도 약세, 오후장에도 약세, 아니면 전강 후약. 시장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급등했던 종목이 윗골 달고 다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대 그렇게 조금 미끄럼틀 수준이 아니라 후름라이드의 차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즘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오히려 조금 과거보다도 지금이 더 매수보다 매도 대응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 가운데서는
아주 단번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조금 수익을 보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 반대로 손실 보기도 쉬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제가 또 타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여러 종목을 매매해서 오히려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것보다도요. 리스크 확대시키고 리스크를 조금 더 늘리는 것보다도 결국 같은 말인데요. 리스크 확대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한두 종목에 더욱더 집중을 해가지고요. 비중 늘리시고 그 종목으로 단 5%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정말 그 수익금 같은 경우가 더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수익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를 버냐 그 수익 금액이 중요한 거니까는 수익률은 낮더라도 수익 금액이 크면은 장땡이니까는요. 한두 종목에 더 집중 투자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뭐냐?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냐고 했는데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제가 원래 말하는 것 좀 좋아해가지고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요. 지수를 이길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시장에서 조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해가지고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우리 조금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2부에서 조금 원자재 관련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원자재 관련 종목으로 뭐 오늘 뭐 곡물이라든지요 또는 뭐 어떤 거 있습니까? 곡물 한일사료라든지 고려산업 같은 게 상승 나왔었고 그리고 그 외 뭐 한국석유라든지 GSE 같은 경우도 상승 나왔었고 앞으로 상승 나올 원자재 테마라고 해가지고 니켈 관련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앞으로 조금 상승 나올 수 있는 테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쟁 수혜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원자재 같은 경우도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돼서 상승 나올 수 있지만은 GSE나 한국석유처럼요. 근데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전쟁의 양상이 고대 때부터는 진짜 뭐 사람들, 뭐 군인 수로 머릿수로만 싸움을 했다고 하면은 현대전 와서는 미사일, 뭐 탱크, 뭐 대포 이런 같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좀 전황에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가 좀 우크라이나에 비해 크게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는 러시아에서는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부분 예비군 동원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의 청년들 같은 경우를 동원한다, 전쟁을 위해서 동원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동원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전쟁의 승기를 바꾸기는 참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전쟁에서 내가 잘못했다, 휴전하자, 종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경제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총살 당할 겁니다. 그 정도로 조금 이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낮아질 게 뻔하기 때문에요. 절대 죽기 살기로 러시아의 민족을 위해서 뭐 전쟁을 계속하겠다 이런 말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자기를 위해서라도 전쟁을 더욱더 계속 지속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러시아가 최후 보루로 쓸 수 있는 게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사일도 썼는데 안 됐지요. 그리고 유엔에서 금지한 소위탄이라고 해서 백리탄 같은 경우도 썼는데 안 됐지요. 전황을 못 바꿨지요. 이제는 핵무기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조금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핵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탄두 용량이 큰 핵이 아니라요. 소형 전술핵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 도시만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소형 전술핵 같은 경우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런 소형 전술핵 무기 같은 경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형 전술핵 무기가 쓰게 된다고 하면은 그 도시만 파괴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핵무기의 가장 큰 무서움과 위험함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여러분들도 과거 일본 히로시마라든지 나가사키에 미국이 떨어뜨린 이런 핵폭탄에 그런 피폭된 사람들의 조금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핵무기의 가장 무서운 것 같은 경우는 방사능 피폭이에요. 말 그대로 사람 자체가 증발을 하지만은 증발하지 않고 좀 남아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 방사능 피폭이 조금이라도 된다고 하면은요 정말 죽을 때까지 이거는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을 얻게 됩니다. 방사능 피폭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피폭됐을 때는 단순히 물로 씻는 게 아니라요. 이 피폭의 조금 가장 큰 중금속, 우리 몸에 중금속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중금속 같은 경우를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중금속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쓰이는데 첫 번째 요드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원료예요. 근데 이 요드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화학성의 약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금속은 제거한다고 하지만은 다른 쪽으로 또 우리 몸에 또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금속 제거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부작용도 없이 가장 효율적인 거는 이 제올라이트라는 건데요. 이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를 조금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회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올라이트라는 원료를 조금 생산하는 업체고요.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올라이트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좀 좁쌀만큼 생긴 겁니다. 저는 이거 맨 처음에 보고 쌀인지 알았어요. 아니면 좀 오트밀인가? 좀 이런 건지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올라이트가 이런 거고요. 이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가 중금속 제거에 탁월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회사가 제올라이트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쟁의 양상 같은 경우가 이제 푸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머릿수로도 전황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면은 푸틴 같은 경우는 비대칭 무기인 좀 소형 핵전술이라든지 소형 핵무기를 쓸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핵무기 핵에 대한 조금 이런 우려가 부각됐을 때 주가가 상승 나올 수 있는 이런 좀 방사능 핵 폐기물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는 제올라이트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한 업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좀 상승 모멘텀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실제 러시아 여러분들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한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에서 탑 5 안에 드는 원전이요 우크라이나에 존재하고 있어요. 바로 자포리자 원전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2월 24일에 침공하고 나서부터 이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 포성이 들리고 또 불화재가 일어나고 했을 때 방사능 유출 우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조금 이야기가 들렸을 때요 한 차례 이 회사의 주가가 상한가를 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이 회사의 주가가 상승 나올 수도 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계보건기금 WHO고 무역기금 WTO잖아요. 근데 세계 원자력기구는 IAEA라는 곳이에요. 이 IAEA에서 이 자포리자 원전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이 폭발하게 되면은 유럽을 비롯해서 러시아 자체가 아예 그냥 방사능 구름이 조금 방사능 구름이 좀 퍼지게 되고요. 심지어 바람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든지 동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크게 방사능의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조금 주시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물론 원자재 테마 같은 경우도 상승 나올 수 있지만은 우리가 방사능 핵 폐기물 관련 종목으로 이 회사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딱 한 번만 말씀드리고 말씀 안 드릴 건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가지고요 하단에 QR 코드가 있어요. 이 QR 코드 향해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쭉 뻗으시면은요 우리 증시 콜라텍 노란톡 링크 나옵니다. 저 영웅 전찬남과 우리 김소정 아나운서님과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이 함께 있는 증시 콜라텍 노란톡방 링크 나오니까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면은 방송 끝나고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회사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 직접 다 적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노란톡방 인원 같은 경우가 한 6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좀 680명 됐을 때 제가 딱 공약할게요. 680명 되면은 노란톡에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종목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680명 안 되면은 여러분들께 공유 안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680분 가득 차야 정확한 종목명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가깝게 가져다 대셔서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우리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종목명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지금 전쟁이 지속될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두 분 다 이 전쟁 수혜주로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사능을 해독하는 제올라이트 생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라고 합니다. 정말 국내 유일이기 때문에 방사능 이런 다시 전쟁이 지속됐을 시에 이렇게 국내 유일 기업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종목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전문가님 근데 제가 이거 찾아보다 보니까 오늘 또 3%대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쵸?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그러니까요. 3% 이상 상승 나온 거면은요. 사실 이게 조금 우려감의 상승 나온 건데요. 이 우려감이 조금 현실도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슈가 터진다고 하면은 주가 자체가 오늘은 3% 나왔지만은 30% 이상은 상승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주식시장 보면 롤러코스터 같아요.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되게 굉장히 조금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QR코드 타고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QR코드 타고 빠르게 들어오시면 오늘 또 3% 상승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QR코드 타고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님들 만나 뵙고 인사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